막 깔깔대고 오셨었는데 얘네들은 무반응이야. 얘네들 문제 있어 지금. 현우 같은 애들 봐봐. 표정이 없어. 그런 말 해도. 자, 현우야 36쪽에 몇 번? 129번. 아이고야.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로그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n값도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로그 2의 a의 값은 정수입니다. 그럼 n의 정체하고 a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현우야? n은 어떤 숫자야? n값은 2의 거듭제곱이야? 이런 것들이 들어야지 1, 2, 3 이렇게 자연수 나오는 거지? 반면에 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뭐가 되지? 아까는 자연수 n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a는 양수라고 얘기했고. 아, 분수여도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1, 2, 4 이런 것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대입했을 때 다시 한번만요. 문제에 써있어요. 아, 문제에서 a가 1이 아니라고 했구나. 루트 2가 돼? 아니구나. 루트 2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a의 값은 1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n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은 2의 자연수의 거듭제곱이고 a가 될 수 있는 것들은 2의 정수의 거듭제곱인데 1만 안 된다고? 아, 빵만 안 되는 거구나. 2의 빵승만 안 되고 나머지 건 다 되는 거네요. 현우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밑에 있는 값이 지금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값이랑 로그 n의 n 곱하기 a 제곱이 있으니까 뭐라고 바꾸죠? 로그 a의 n은 똑같으니까 n 곱하기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앞에 있는 값은 로그 an이고요. 네, 뒤에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2는 이미 자연수잖아. 그래서 나의 바람은 로그 an이라고 하는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 1이거나 0, 1, 이런 숫자들은 된다고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집어넣을 거야. 이 n값의 자연수의 거듭제곱과 2의 자연수의 거듭제곱 또 2의 정수의 거듭제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치환해서 풀어봐야 되겠다.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건 좀 귀찮아서 여기 있는 것들을 대표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2라고 하는 숫자의 p승이라고 할게요. p는 없었죠? 이 녀석의 정체는 2의 q승이라고 하겠습니다. a의 값은. p의 값은 자연수예요? p의 값은 자연수고 q의 값은? 0이 아닌 네, 그러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로그 a 값 대신에 지금 2의 q승을 대입하겠습니다. n 값 대신에 2의 p승을 대입하겠습니다. 이 값은 q분의 p인가? 네. q분의 p라고 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런 숫자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자, 이런 숫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fn이라고 하는 게 7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의 최소값을 k라고 얘기했습니다. fn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 양수 a의 값의 개수가 fn이라고? 네. 양수 a의 개수? a의 개수?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따라서 n값은 2의 p승 아니야? n값은 2의 p승인데 그럼 p는 자연수였고 7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럴 수 있는 n값의 최소값을 k라고. A를 냅 A라고 내비뒀어. 저는 냅뒀어요. 너무 그런데 자연수 n값의 최소값을 지금 k라고 얘기했는데 로그 사이 k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네, 사실 그 경우 다 따시면 되긴 하는데 음. 이게 큐선이었으면 너무 지금 k가 누구란 얘기야 얘는? n의 최소 4 16? 16 이때 k값은 누구예요? 94요? 이때 k값은 4의 4승이야? 객관식 보기가? 네. 이때 k값은 4의 5승, 4의 6승이 있습니다. 답이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제일 처음에 k값이 16이라고 한다면 k가 16이면 n값이 16이라는 얘기인가? 최소값 n값의 최소값이 16? 근데 아무튼 n값하고 k값이 16이라고 한다면 그때 fn값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럼 16이면 2의 4승이니까 p의 값이 4란 얘기예요? 지금 q분의 4의 값 이런 값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q분의 4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누구야? q한테는 정수 대입할 거잖아. 네. 여기 있는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q의 값은 누구죠? 마이너스 하면 돼? q의 값이 마이너스 4? 빵 나온 건 불가능하고 1 나오려면 4 해야 되고 2 나오려면 2 해야 되고 4 나오려면 1이면 돼요? 근데 그 이외의 숫자들은 나올 수가 없죠. q의 값이 분수해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그럼 다 해서 몇 가지 있다고요? 네, 4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한 거는 뭘 확인한 거야? F16의 값은 4인 걸 확인했나요? 그럼 첫 번째 건 탈락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K값이 32였을 때로, 64였을 때로 확인했습니다. K라고 하는 값이 지금 64라고 한다면 N값의 최소값이 64라는 얘기고요. 63이 2의 6승이니까 P의 값이 6인가요? 그러면은 Q분의 6의 값은 Q는 정수입니다.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나? 마이너스 6이면 6, 3, 2, 1. 그럼 다 해서 몇 개 있다고요? 5개면 탈락이네요? 7개 안 나오네. 그 다음 거 K의 값이 4의 4승일 때 하겠습니다. K 값이 4의 4승이라면 Q분의 2의 8승이어서 Q분의 8인가요? Q분의 8이면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를 올리면 마이너스 8, 8, 4, 2, 1. 그럼 다 해서 5개네. FN 값은 지금 5개니까 탈락입니다. 5번까지 가야 돼. 5번까지 가야 돼? 5번이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바로 5번으로 갔습니다. 5번이면은 4의 6승이면은 2의 12승? 그럼 2의 12승이면은 마이너스 10이면 돼? 마이너스 12, 6, 4, 3, 2, 1로 7개인가요? 네. 네,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네요. 너무 객관식 없으면 K값 하나하나 늘려가면 네, 그렇다고 1부터 2의 거듭제곱의 값을 2의 1승, 2의 2승 다 대입해서 확인해야 돼요. A가 근데 어차피 가장 작은 거 기수생다고 했을 때 2분의 2, 4, 8, 16에서 2의 6승까지 가야 되지. 저거 다안 가도 되지 않나? 근데 그 머리가 좋아야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상상이 손을 안 쓰면 상상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제가 A가 26까지인 걸로 해가지고 6분의 1이랑 2가 이런 거 해가지고 몇 분의 1에서 정수 나오는 걸로 해서 최소문제 12 때려가지고 아닌가? 그러니까 12의 약수의 값이 6개고 그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나올 때는 음수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그래서 이렇게 7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값을 생각해도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게 12승 생각해서 네, 잘했어요. 문제 네. 먹고 싶으리 네, 아주 잘했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 대입하지 않고 생각하는 이제 머리가 좋은 서현이가 이럴 때 되게 똑똑해 보인단 말이야. 그걸 상상한 거잖아, 다음 단계를. 갑자기 멍청하다는 소리잖아. 네. 너무하세요.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라고요? 3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2번은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에 대해서
F10의 값이 5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K가 원소인데 K의 값은 S에 속하는 원소인데 S의 값은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로그 2의 K분의 10인가? 맞아요? 이 값이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값이 정수가 나오는 K의 값이 누가 있어? 5, 10, 20, 40, 80. 제일 작은 숫자가 5야? 정수니까 10, 20, 40. 네, 10이 들어가면 0이 나올 테고 2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 4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 8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인가요? 네, 해석하는 네. 99였을 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99라고 한다면은 로그 2의 K분의 99? 이거의 정수가 나오도록 하는 거는 현우야 뭐인 것 같아? K가? 또? 더 이상 없나요? 그래서 한 개인가요? 그러면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녀석의 후보 중에 한 개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일단 짝수의 값이면 안 될 것 같다, 현우야. 왜냐면 로그 2의 98 같은 숫자면은 짝수가 되면은 집합의 원소는 뭐가 돼? 딱저 2의 배수인 거 제외. 98하고 49가 돼? 네. 그러면 두 개가 안 되, 한 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짝수면 무조건 최소한 2개 이상인 것 같습니다. 했을 때 100 이하니 2 곱했을 때 100 이하인 거? 마이너스 같은 거. 아, 짝수 안 되고 50보다 작은 숫자 만든다고? 로그 2에 예를 들어서 뭐 25라고 한다면 현우야 이때는 누구야? K가? 또 50이면 2분의 1이니까 또 네. 그래서 이거 한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쓰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로그 2에 73이라면 어떻게 되지? 두 배라면 100이 넘어갔어. 없어요. 이때는 73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숫자는 짝수면 일단 안 돼. 짝수는 배제해야 돼. 50보다 작은 홀수면 안 돼. 50보다 작은 홀수면 이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숫자는 이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도 존재할 테니까. 2배, 4배 한 것들이 존재할 테니까 50보다 작으면 안 돼. 그럼 50보다 큰 홀수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50보다 큰 홀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있다고 현우야? 네. 50보다 큰 홀수의 값은 25개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4번. 네,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은 예전에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 중에 난이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해마다 애들한테 이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항상 얘기해주는 편이거든? 네. 근데 이 당시에 엄청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살짝 변형했어. 미세값 2가 된 로그의 값이 서로 같은 자연수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na-a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랑 로그 2의 nb-b 제곱의 값을 k라고 한다면 na-a 제곱의 값은 2의 k승인가요? nb-b의 제곱도 2의 k승이죠. 그때 이 값을 해석하겠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해석했던 것 같거든.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녀석을 해석하게 되면 nx-x의 제곱의 값은 2의 k승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ab란 얘기인가요? 이 2차 방정식한테 a를 대입하기 등호가 성립하고 2차 방정식한테 b를 대입하기 등호가 성립하니까 네모를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ab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왼쪽의 녀석의 값은 2차 함수로 잡겠습니다.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상수함수입니다.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근이 ab인데
범위 중에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A, B는 똑같지 않고 B의 값이 더 큰 건가? 네. 또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B-A의 값은 3분의 2n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A, B의 값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A, B의 값은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인가요? 교점 x좌표? 교점 x좌표의 값은 간격이 두 눈금의 간격이 3분의 2n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포물선이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네, 대칭축의 값은 2분의 n입니다. 여기가 n이고요. 대칭축의 값은 2분의 n입니다. 그런데 A, B 사이의 간격의 최대값은 3분의 2n 값이 A, B 사이의 간격의 최대값입니다. A, B의 값은 상수함수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3분의 n만큼 간 거, 여기서 오른쪽으로 3분의 n만큼 간점에 잡혀 있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3분의 n만큼 간점에 잡혀 누구죠? 오른쪽으로 3분의 n만큼 간 눈금의 값은 6분의 5n인가요? 네. 왼쪽으로 3분의 n만큼 갔을 때가 네. 6분의 1n인가요? 네. 그럼 두 눈금 사이의 간격이 3분의 2n인가요? 그랬을 때 이 점에 대입한 함수값과 이 점을 대입한 함수값은 같은 값이야? 네. 그 함수값이 누군데? 그 함수값이 누구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2분의 n을. 6분의 n을. 36분의 마이너스 36분의 n제곱. 6분의 n제곱이니까 36분의 5n제곱? 여기는 36분의 5n제곱입니다. 그런데 나의 바램은 상수함수의 값이 여기 있는 건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상수함수의 값이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여기가 A가 되고 교점좌표 여기가 B가 될 건데 A, B 사이의 간격은 3분의 2n보다 간격이 더 길어지나요? 그래서 나의 바램은 A, B라고 하는 세의 값은 여기가 Y는 2의 K승이었을 때 그때 교점 좌표가 여기가 A, B가 된다면 A, B 사이의 간격은 3분의 2n보다 작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A하고 B의 대소관계가 B가 A보다 위에 있다고? 꼭지점 좌표의 값이 누구죠? 2분의 n 값을 대입했습니다. 네, 2분의 n 값을 대입했더니 4분의 n제곱? 그런데 이 빨간색 선이 4분의 n제곱이 써도 돼? 그러면 안 되죠.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0? 그래서 나의 바램은 지금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2의 K승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값이 36분의 5n제곱보다는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4분의 n제곱보다 아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등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등호가 있으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긴 등호가 있어도 돼요?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긴 등호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이러한 자연수 K, A, B의 값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10 이하의 자연수 n값들 중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 부등식의 관계를 만족하는 K가 실존하기 위한 K값이 존재하고 AB 값이 존재하기 위한 n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n값은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원리선서에 다 맞아요. 대입한 거 맞습니다. K가 진짜요? 네?
대박. 혹시 강훈이 대입해 봤어? 대입에서 구했어? 돌아버리겠다. 전 이걸 진짜 다 해야 되는 줄 몰랐지. 36분의 5보다 크면서 2의 K승의 값은? K는 자연수입니다. 네. 이걸 만족하는 값이 있나? 36분의 5하고 36분의 9 사이는 2의 거듭제곱, K는 자연수입니다. 이런 K 자연수 존재해요? 아, 두 번째 2였을 때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은 몇이야? 9분의 20. 아니, 7분 20. 9분의 5예요? 네. 2 대입했던 1인가요? 네. 없죠? 너 왜 전화가 꺼져 있어? 아니, 휴대폰 고장이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와 또? 치과 갔다 왔어요. 네.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 4분의 5부터 4분의 5. 요 사이에는 자연수가 있어? K가? K 값이 1이라고? 4분의 5인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얘기지? K가 1이면 2의 K승 2여서 아, 되는 거죠? 왜 나 이거 네. 너무 이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은 된다고요? 4 대입하기, 아휴, 나 이제 못하는 거 알잖아. 나는 못해, 이제 더 이상. 대입에서 되는 숫자를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찾아서 n값들 다 구하시면 됩니다. 봐야 돼. 네, 진짜 다 해야 됩니다. 어떤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까지는 난 별로인 것 같아요. 저 그 다음 풀할게 몇 번이죠? 38. 135, 5, 6, 7, 8. 네, 어려운 문제니까 당연합니다. 135번은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소수분의 값을 fx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128이라는 숫자의 모든 양의 약수를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a1부터 an까지를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수 부분의 값을 다 구해서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로그 20은 로그 10 곱하기 2여서 1 더하기 로그인가요? 네, 소수. 네. 로그 2의 값은 0과 1 사이였나요? 네. 로그 1의 값은 0이고요. 로그 10의 값은 1이기 때문에 로그 2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소수의 값은 로그 2인가요? 네. 그때 소수를 만드는 방법이 로그 20의 소수를 만드는 방법은 로그 2라고 바로 쓰면 되겠네. 두 자릿수의 경우 11. 로그 230, 324가 있습니다. 얘는 소수가 누굴까요? 정수의 값은 누구야? 그거 100이니까 2. 네, 로그 100 곱하기 3.24여서 정수의 값은 2, 소수의 값은 3.24. 네, 로그 3.24의 값이 소수인 거죠. 소수를 만드는 방법은 소수점 앞에 하나의 숫자만 있게끔 쓰기만 하면 돼. 소수점 앞에 한 숫자만 있게끔, 소수점 앞에 한 숫자만 있게끔 쓰기만 하면은 그게 소수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거는 가끔 문제 풀 때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0.0012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의 소수는 누굴까요? 그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만 존재하게끔 쓰시면 됩니다. 이게 상형 로그의 소수를 로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소수점 앞에 하나의 숫자만 있게끔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릿수만 바꾸는 거거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약수의 값이 제일 작은 게 누구죠? 방송이 네, 약수 중에 제일 작은 건 1인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수인 거야? 8, 16, 32, 64. 그럼 2의 7승까지죠? 네. 약수의 개수는 몇 개 있죠? 이 8개 숫자를 전부 다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로그 1은 소수가 누군데? 조금. 로그 1의 소수 부분은 0이에요? 네. 로그 2의 소수 부분은? 내려쓰면 로그 4의 소수 부분은? 2로. 네, 로그 4 자체가 2가 앞으로 나가니까요. 로그 8도 한 자리 숫자니까 3 로그 2 그대로네. 로그 8 그대로 소수네. 하지만 16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죠. 10을 로그 10을 빼야 돼요. 16이 되면은 두 자리. 로그
16 마이너스 1.6이야? 이런 거 맞아요? 저렇게 쓰는 거. 네, 이제 바꾸려고요. 아, 그래서 16-10 로그 10으로 생각해서 이 값을 어떻게 바꾸자고? 4로그 2 마이너스 16이면은 로그 10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로그 3.2? 로그 3.2의 값 뭐라고 바꿔야 되는데? 2 마이너스 그 다음이 64? 1 다음 7 마이너스 얘는 세 자릿수. 네. 128 같은 경우는 너 눈이 감긴다 현우야. 128이면 세자리 숫자니까 로그 100을 곱하는 거라서 2를 뺐습니다. 그 다음은 8이면은 쌤 2의 7승까지. 아, 2의 7승까지밖에 없어요? 자, 이것들을 다 더하라고요? 1로그 2, 2로그 2, 3로그 2, 7로그 2까지 로그만 더합시다. 1부터 7까지 합은 2분의 7 곱하기 8이어서 28?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여서 그래서 28이랑 5를 더하세요. 답이 33이네요. 형은 너 지금 이해되는지 선생님 궁금해요. 성준이 지금 풀어져 있나요? 네. 36번으로 갔습니다. 36번 문제는 말귀를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주면 애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수식화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먹게끔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어려움을 느껴서 틀리게끔 유도하는 거죠. 정수 부분의 값은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의 값은 자릿수를 결정하는 거잖아. n이라는 숫자의 자릿수보다 한 자릿수가 큽니다. 누가? 4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4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n이라는 숫자에 비교해 봤을 때 한 자릿수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로그 n보다 로그 4n 플러스 1이 정수가 1만큼 커지니까 자릿수가 한 자릿수가 더 크다고? 자, n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4n 플러스 1은 한 자릿수만큼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00 이하의 숫자 중에 한 자리 숫자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자리 숫자라고 한다면 4배 한 단위를 더했을 때 자릿수가 한 자릿수가 증가하는 거는 3이면 돼? 3은 4n 플러스 1한테 대입하게 되면 하지만 2를 대입했을 때는 9가 되니까 자릿수가 똑같이 한 자리인 거죠? 4를 갖다 대입하면 17이 될 거니까 자릿수가 커진 거 맞고요. 9를 갖다 대입했을 때는 이것도 한 자리 숫자가 더 커진 거 맞습니다. 그럼 한 자리 숫자 중에선 몇 개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한 자리 숫자 중에서 n값을 쓰는 거의 개수는 7개인가요? 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재밌게 해주려고. 네, 맞아요. 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10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24까지 안 돼. 그러네, 24한테 4배 했을 때는? 7? 그럼 자릿수 안 바뀌었네. 네. 그러니까 25면 되는 거야? 100일. 네. 25면은 100일이니까 자릿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99도 자릿수가 바뀌는 거 맞아요? 네. 얘가 몇인지는 계산해봐요.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400에서 401 더하니까 397점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자릿수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바뀌었으니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몇 개 있다고요? 저걸 세야 돼. 안 되는 거 같은데. 잠깐. 75개라고?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 네. 이제 뭐도 확인해야 되죠? 100이요? 근데 100 이하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100까지는 확인해야 되겠네? 100이라고 한다면은 4n 플러스 1의 값은 401인가? 그럼 자릿수가 바뀐 게 아니네요? 이건 세면 안 되는 거네? 따라서 4에서 82? 3번이.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비번만. 네, 아니야. 다른 애들은 또 그렇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다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137번 문제가
양수 x 대해서 로그 x의 정수의 값은 fx고 소수의 값은 gx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1만 더 했던 거 10x의 g를 달아놨다는 말은 로그 10x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그거의 정수의 값이 f10x고 소수의 값이 g10x라고 표기하는 건데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의 질문은 이 뒤에 있는 요 값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런데 좌변값은 계산하게 되면은 1 플러스 로그 x라고 1 플러스 로그 x의 값은 1 더하기 fx 더하기 gx야? 네. 그럼 어차피 소수의 값은 똑같은 건가? 네. 이때 소수의 값이랑 이때 소수의 값은 동일한 숫자 로그 10x에 대해 소수를 구한 거니까 소수는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기억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네. 우리가 만약에 로그 123의 소수의 값이랑 로그 12.3의 소수의 값들은 이것들의 소수의 값은 누구야? 1.23 로그 1.23 네. 첫 번째 것도 소수의 값은 로그 1.23이고 두 번째 것도 소수의 값은 로그 1.23으로 똑같은 거죠. 여기가 10배 관계에 있을 때는 소수의 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fx하고 fx분의 1 값의 정수의 값을 더했을 때 빵인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니네에서 얘기하는 거는 로그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정수의 값이 fx고 소수의 값이 gx가 되는데 원래 소수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소수의 범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범위를 두 개로 쪼개서 확인해야 돼. 항상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은 첫 번째 gx라고 하는 값이 0일 때와 gx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되거든. 왜냐면 로그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정수의 값은 fx분의 1이고 소수의 값은 gx분의 1인데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 로그 x예요? 네. 그럼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인가?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만약에 gx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대로 좀 이거하고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식인데 gx가 빵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대로 로그 x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3 더하기 빵이야. 소수의 값이 빵이야. 정수도 그럼 마이너스 로그 x의 값은 정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3이 소수는 누구야? 소수가 0이면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도 소수는 똑같이 0입니다. 0이면 gx의 값이 0이면 즉 x분의 1도 0입니다. 즉 똑같다고? 아니 이거 뒤에 두 개 똑같잖아. 0, 0으로. 그 앞에 게 똑같을 거 아니야. 절대값 그래서 fx분의 1하고 마이너스 fx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참일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은 니은은 참인 거잖아. 두 번째 계산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라면 니은은 참이죠? 네. 네.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gx의 값이 0과 1 사이 있다면 마이너스를 달아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g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사이 있는 숫자여서 이건 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소수는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거를 한 줄 또 바꿔야 되겠네? 마이너스 gx의 값을 소수로 만들려면은 2를 더해줘야지만 소수가 되는 거야? 네. 이래야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는 숫자 1 더했더니 0과 1 사이 있는 숫자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없던 1을 더했으니까 이 앞에 거는 2를 빼야 돼? 그러면 소수의 값은 얘가 소수니까 이거의 소수의 값은 이거니까 정수의 값은 이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fx분의 1 값이 누구라고요? fx분의 1 값이 이거라고요? 네. 이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네? 두 개 더한 녀석의 값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원래 로그 x하고 로그 x분의 1 값은 보통 외우고 있거든? 로그 x하고 로그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두 녀석을 더한 녀석의 값,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0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소수의 값이 0이면 0이 될 거고요.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했을 때 0이었잖아. 소수 0이면. 하지만 두 개를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의 값을 가질 때는 두 개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거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귿으로 갔습니다. 디귿은 기억이 없어? 객관식 보기? 아니 기억 맞고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 안 풀어도 되네. 저는 증명을 여쭤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디귿으로 갔습니다. 디귿은 로그 2x의 소수의 값을 구하시고요. 로그 100x의 정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그걸 두 개 곱한 값이 2 더하기 로그 x의 정수의 값이랑 똑같다고 한다면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로그 2x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겠다. 로그 2x의 값은 f2x 플러스 g2x인데 로그 2x의 값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지? 로그 x 더하기 로그인가? 그 값은 로그 x 자체가 fx 더하기 gx잖아. 거기다 로그 2가 더 추가된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gx라고 하는 값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첫 번째 경우는 gx라고 하는 값이 0보다는 크고 로그보다는 작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gx 플러스 로그의 범위는 뭐야? 로그 2부터 1까지야?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10이어서 1이니까요. 쌤이 이 로그 5라는 숫자는 1보다 작은 숫자의 경계가 되도록 지금 설정한 거거든. 두 번째 경우는 gx라고 하는 값이 로그 5부터 1 사이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그럼 로그 gx 더하기 로그 x의 범위는 gx 더하기 로그 2의 범위는 1부터 1 플러스 로그 2까지로 1보다 큰 값인가요? 그러면 f2x하고 g2x가 누군지 좀 써볼까?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f2x가 누굴까요? 로그 2x는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소수의 값 0과 1 사이는 게 소수니까. 얘를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0과 1 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정수, 앞에 있는 fx가 정수가 맞고 뒤에 있는 gx 더하기 로그 2가 소수인 거네. 그게 f2x의 값은 fx 정수고 g2x의 값은 gx 플러스 로그 2구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밑에 거라고 한다면 1보다 크잖아 지금. 1보다 크면 소수가 될 수 없잖아. 1점 몇이면. 네, 1을 빼야지만 소수가 되겠네요. 그럼 뒤에 거한테서는 1을 빼야 되고 gx 더하기 로그 2에서 1을 빼야 되고 앞에 거한테는 1을 더해줘야 되겠네. 그럼 fex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 fex의 값은 fx 플러스 1이겠네요. 하지만 g2x의 값은 누구라고요? gx 더하기 로그 2에서 뭘 빼자고요? 1을 빼자고요? 로그 2에서 1 빼면 마이너스 로그 5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둘 중에 누구를 gx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100x라고 한다면 정수의 값이 뭘까? 이 정도는 바로 이해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fx 더하기 2야? 로그 100x면은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gx를 곱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 값이 1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되신 거 맞아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불가능한 거네. 소수의 값은 무조건 0과 소수의 값은 무조건 0과 1 사이에만 있는 거지. 1이 될 수는 없지, 소수의 값은. 그럼 gx라는 것 자체가 요 값은 절대 1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값이 1 나오는 건 불가능해. 그럼 1이 안 나온다면은 이 gex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1은 안 나오기 때문에 fx가 0. 아니, 마이너스 2. 네, f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그럼 fx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로그 x의 정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건 뭐고라는 얘기야? 로그 1000이 3이고 요거야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1밖에 안 나와요 라는 얘기구만. 아, gx에 대해서 막 분석했는데 나 g2x 엄청 분석해가지고 g2x 구했는데 이거 써먹을 일도 없이 세상에 fx가 마이너스 2인 걸로 끝내라는 문제였네. 그래서 로그 x의 정수하고 소수의 값을 각각 fx, g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hx의 값이 3x 더하기 2fx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게 해봐요. 두 번째 거시기 300봐요, 진짜. 자연수 m값의 개수가 px라고 하니까 나는 이걸 x라고 놓고 풀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p30의 값을 구하려고요. p30은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네. f10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보다는 f30이 더 커야 돼? GHM보다는 G30이 더 커야 돼? n이 한 자릿수. 그런데 30이면은 한 자리 숫자니까 정수 부분의 값은 1. 네. 로그 30의 소수의 값은? 30 마이너스 11이요. 네, 로그 30의 소수의 값은 로그 3인가요? 네. 지금 이 부동식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F10m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네. 네. GHM의 값은 로그 3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h의 값은 또 이거라고. 그래서 혹시 진짜 싸게 가요. 그래서 지금 풀어야 될 게 n이 1의 자릿수. 10m의 값이 m은 지금 자연수라며. 그러니까 1의 자릿수. 한 자리 숫자? 네. m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1. 1부터 한 자리 숫자니까 이것들이 이걸 만족하게끔 하나요? 네. 그럼 10, 20, 30, 40, 90까지는 전부 다 사용로그의 정수의 값 1이네요. 두 자리 숫자니까요. 얘네들이 후보인데 정수가 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걸 걸러내야 돼. HM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4, HM의 값이 뭐란 얘기지? 4m 플러스 2fm. 아이고야. 이거라고? fm의 정수 부분은 소수 3m 플러스 2fm이라고 하는 숫자의 사용로그의 소수의 값이 로그 3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2fm. 2fm의 값이 0이라고? n이 1의 자릿수. 아, 그러네. m이라는 숫자가 지금 우리가 찾는 숫자 1부터 9까지니까 1부터 9까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값은 지워져요? 0이니까? 정수 자릿수 없어야 돼. 그럼 자연수한테 3배에서 상록의 소수 부분의 값이 로그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 그러면 1대2 반개 로그 3인가? 3밖에 안 돼. 로그 3의 값은 로그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요? 2대2 밤에는 2대2 밤 로그 6의 값은 로그 3보다 크네. 3대2 밤에는 로그 9는 로그 3보다 크네.
하지만 로그 12는 소수가 누군데? 로그 12의 소수는 로그 1.2가 로그 10의 소수인가요? 네. 그럼 로그 3보다 작은 거죠. 네. 5면은 로그 15? 로그 15의 소수는? 일점. 그것도 돼? 아, 싹 다 돼? m이라는 값이 9가 되면은 로그 2.7? 그것도 로그 3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있다고요? 네. 그래서 자연수의 m값의 개수는 7개입니다. 이건 7이라고요? 이제 120 대입해서 산수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 자, P120의 값을 구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만족하는 거는 F10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F120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120이면 세자리 숫자니까 정수의 값은 2인가요? 그럼 M한테 10배 해가지고 2보다 작거나 틀리면은 10배 하면 기본적으로 두 자리 숫자가 될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게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까지 괜찮아? 10M의 값이 두 자리 수, 세 자리 숫자가 가능하니까 M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100종. 이것도 100종. M이 11은 안 10이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 로그 3. 아, 10이면 안 돼. 위에서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위에서 10이 안 되는 네. 못 봤어요. 1부터 10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거나 10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숫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만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나누시면 어차피 기회 때문에 네. 두 번째 거는 GH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로그 120? 소수? 로그 120의 소수가 누군데? 로그 1점이면 진짜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범위 나오셔야 되죠. 일단 이게 누군데? 위에 거면은 fn 값은 0이라고요? 밑에 거면은 그러면은 이 녀석은 나 이거 구분하기 귀찮아가지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냥 두 줄로 쓸게요. 1부터 10 사이 있는 숫자면은 G 3연매 값이 로그 1.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한 자리 숫자가 누가 있어요? 4면 돼? 1, 2, 3은 안 돼? 로그 3, 로그 6, 로그 9는 안 됩니다. 로그 12는 돼? 하나밖에 안 돼? 로그 15 안 되고 로그 18도 안 되고 다 1.2보다 큰 거잖아. 로그 1.2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0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3n 플러스 2예요? 3n 플러스 2의 값이 로그 1.2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10 대입했더니 32. 30 대입하면은 92. 다 로그 1.2보다 큽니다. 31을 대입하면 95. 32를 대입하면 98. 33을 대입하면 101. 로그 101의 소수의 값은? 로그 1.01? 그러면은 이건 되는 거잖아. 내가 방금 누구 대입인지 까먹었어. 33 대입한 게 101이라고요? 34를 대입하면 34 대입에서 산수했어요? 34 대입에서 산수했냐고요? 34 대입하면 누구야? 104. 104면은 로그 1.04? 로그 1.04는 이거보다 작은 거 맞잖아. 35면은 107. 107도 로그 1.07이니까 되는 거네. 36이면 110, 로그 1.1.
37이면은 113. 113. 113도 되지. 아, 되네요. 38이면은 116. 30 커지니까 그것도 되죠. 로그 1.16이니까. 39면은 119니까 돼요. 하지만 40을 대입하는 순간 122. 로그 1.22. 이제부터 안 되는 거네.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다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때 M값이 몇 개 있죠? 네, 8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15개인가요? 생각보다 할만한데? 뒤에 더 조금 못했어. 33까지 못 갔어. 자, 그러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설명할 게 딱 하나 있어. 내용 정리 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설명하자. 처음 배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우니까 한 번은 설명하자.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이 여러 번 배우기 때문에 약간만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하려고 해요. 왜 살을 붙이냐고? 아니요, 이거 무슨 아, 전 처음 배웠어요. 여러분이 너 처음 안 배우잖아. 여러 번은 번째 아니죠. 네. 여러 번은 아니에요. 많이 한 거 우리 강훈이가 진짜 많이 했는데. 저도 많이 아, 너도 많이 했어요? 네 번. 그래서 내가 수상을 조졌어. 훨씬 수었어. 아, 고1 때 그 학원은 선행을 학기 중에 했어? 학기 중에 겸사했어요. 아, 이것들 원래 돈 많이 벌리면 학원이 학기 중에 선행을 나오거든. 예를 들어 수상 수업료를 2배로 청구할 수 있잖아. 학특강처럼. 수상을 쓰고 수원을 나왔어요. 네, 그런 양아치 학원들이 되게 많은데 학기 중에 현재 하는 것도 못하는데 돈 벌려고 다음 학기 것까지 가르쳐. 어차피 현재 것도 못하는데. 신동을 잡으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잘 간, 지금 현재 하는 거 못하는데 미리 배우는 거는 의미 없어. 학기 중에는. 학교 중에는 학교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지. 솔직히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왜 예습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 지수함수는 미색값이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인 거 알죠? 네. 미색값이 0과 1을 샀을 때는 감소함수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밑조건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에서 밑조건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되는 거죠? 1이었을 때는 지수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로 분류합니다. 자, 처음에는 증가함수입니다. 네, 0,1을 지납니다. 두 번째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런데 점근선 y는요. 정의역, 모든 실수, 치역 0보다 큰 모든 실수. 항상 지나는 점은 0,1만 지나는 게 아니라 1,2도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취급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1,2도 지나죠? 네. 자, 거기까지가 일단 지수함수고 증가감수함수.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은 감수함수,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증가함수인가요? 네. 이렇게 쓰면 증가함수고 왼쪽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증가함수 왼쪽 겁니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 오른쪽 거고요. 이 지수함수들은 위로 블록인 지수함수가 있나요 혹시? 아, 대칭 했을 때 위로 블록이 될 수 있나요? 현재 그려진 두 개의 지수함수는 다 아래로 블록인가요? 맞아요? 현재 주어진 지수함수는 대칭 이동하지 않고서 무조건 증가함수는 아래로 블록이네요. 자, 왼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클까요? 네, F 두 개 썼고 F 하나 썼습니다. 왼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클까요? 그냥 물어봤어. 야, F 두 개가 클까? F 하나가 클까? 상식적으로 F 두 개가 크겠지. 자, 이차 함수 그려봐요. 손짓 해봐요. 이차 함수 그려봐요. 이차 함수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안 그리잖아. 이차 함수 그려봐. 이렇게 그리잖아. 너무 당연하게. 네. 너무 당연하게 F 두 개 쪽이 더 크겠죠? 네. 이게 아래 블록입니다. F 한 개짜리가 더 컸을 때는 위로 블록을 의미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살을 조금만 더 붙여볼까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함수값의 평균값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평균값의 함수값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F 2개짜리 쪽이 큰 거 맞아요? F 2개짜리가 더 컸을 때는 뭐라고요? 아래로 당연히 아래로 블록입니다. 한숙하면 징크었을 때 중점. 중점을.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여기서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 둘 다 아래로 블록이죠. 네. 여기가 x1, 여기가 x2. x1을 대입한 함수값이 있습니다. x2를 대입한 함수값이 있습니다. 함수값들의 평균값은 정확히 그 사이의 중간일까요? 네. 이 점은 함수값의 평균값입니다. 하지만 대입하는 값의 평균값은 한 여기쯤이려나? 네. x값들의 평균값 여기? 그 값을 대입한 함수값은 평균값을 대입한 함수값은 더 아래에 있나요? 이거는 평균값을 대입한 함수값이죠. F 2개짜리가 더 크면 아래로 블록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설명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르쳐도 선생님도 20년 넘게 가르치니까 항상 알아. 애들은 절대 이걸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아니 그릴 필요도 없어. 선생님 기억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F 2개짜리가 더 크면 아래로 블록, F 1개짜리가 크면 위로 블록. 얼마나 단순해. 이렇게 설명한 이후로는 애들이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20년 전부터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함수의 값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똑같이 써놨는데 내가 멍청하게. X랑. 자, 두 녀석은 앞에 거 그림과 뒤에 거 그림 그래프의 개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거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에서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빼는 거죠.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값은 검은색입니다. 2x. 감소한 녀석의 값은 저거 빼는 거. 더하는 거군요. 감소함수는 빨간색입니다. 내가 검은색에서 빨간색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 두 개 더한다고 지금 함수값을 삼수는. 함수값을 더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여기 있는 x의 값에 대해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을 더한다는 개념은 여기 길이한테 이 길이를 덧붙인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다 새롭게 점을 찍어야 되겠네, 함수값을. 그런 점을 찍으면은 1 더하기 1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림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2차. 네,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최소값은 누구라고요? 네, 1 더하기 1이어서 최소값은 2라고요? 최소값이 2인 건 뭘로도 얘기할 수 있죠? 네,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소값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함수인가? 아무래도. 우함수인지 어떻게 판단해? 그림상으로 내가 지금 그려준 건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라고? 그림을 안 그리고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뭘로 판단해? x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fx가. x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은 fx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우함수인가요? 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증가하는 지수함수에서 감소하는 함수를 빼려고 합니다. 검은색에서 빨간색의 함수값을 빼려고 합니다. 검은색에서 빨간색 함수값을 빼게 되면은 x라는 눈금이 여기서 쓸 때 여기가 검은색을 대입한 함수값, 여기가 빨간색을 대입한 함수값, 이 빨간색을 대입한 함수값만큼 이 점의 높이를 낮추겠다고요? 네. 이 점은 0,1이고 0,1이어서 1 빼기 1의 값은 빵인가요?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x값이 이런 데 있으면 검은색의 함수값에서 빨간색의 함수값을 빼는 거잖아 지금.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네. 그 길이만큼, 차이값만큼. 이렇게 되나요? 가운데가 지수함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그 기함수겠네. 원점 대칭의 기함수. 네. 이거 3차함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기함수인지 확인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해봤습니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2의 마이너스 x승 빼기 2의 x승입니다. 그 값은 gx랑 똑같나요? 안 똑같죠? 마이너스 GX. 아, 마이너스 gx랑 똑같아요? 그 앞에 마이너스 t가 나왔기 때문에 기함수인가요?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녀석이 주어져 있으면 치환해서 풀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 값을 t라고 치환한다면 4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이 누구라고요? 아니, t제곱 마이너스 2. 네. 자, 이런 녀석이 나오면은 이런 걸 치환해서 풀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보통 이런 걸 치환해서 풉니다. 보통 지수함수의 값은 범위가 있는데 앞에 거는 범위가 2 이상이었잖아. 네. 하지만 이거는 2보다 위에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2 이상이었지만 이거는 모든 실수의 값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범위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런데 지수를 보자마자 0보다 큰데? 라고 착각해서 틀리는 문제로 많이 출제합니다. 가운데가 마이너스면은 치환해도 범위는 모든 실수의 범위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이제 고급 수능국까지 싹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 안 한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나는 노는 시간. 너희는 지수함수를 푸는 시간.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인 거 아시죠? 로그함수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파트 스텝 1하고 스텝 2만 숙제로 내드릴게요. 준비 내일은 아하, 스텝 1만 내일 합시다. 나중이었으면 일단은 로그함수는 정의역을 먼저 생각하면 진수 조건에 따르면은 x가 1보다 커야 되고요. 또 9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1부터 9까지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y의 값 미세 값이 2니까 로그 2에 전개했습니다. 두 개 곱하려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9x 플러스 1x니까 10x 마이너스 9인가요? 그런데 1부터 9까지 범위 있는 이 범위에서 x가 누구라면 최대값이 누군가 이렇게 묻고 있네.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했더니 y의 값은 로그 2의 t인가요? 대입하는 건 1부터 9 사이 있는 숫자만 대입할 거거든. 근데 위로 블록이잖아. 미세값 2가 되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큰 걸 대입할수록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1부터 9까지 보면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대칭축은 5야? 5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5 대입했습니다. 16이에요? 너 안 했지? 5 대입했어? 네. 5 대입하면 16입니다. 그러면 x한테 지금 5 대입했을 때가 t의 값의 최대값은 16이고요. t한테 16을 대입해서 나오는 y의 값의 최대값은 4예요. 그때 이거 두 개를 더하세요. 되신 거 맞죠? 또 있나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입니다. 역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은 이 함수가 됩니다. 그때 a하고 b의 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역함수의 값을 구해봅시다. 역함수의 값이면 x, y 바꿔 쓰는 게 역함수인가요? 이걸 지수로 바꾸면 되잖아. 2를 이항했고요. 지수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세값 2라서 또 미세값 2가 된 지수함수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4y-1의 값은 2의 x-2승이죠? 그럼 y의 값은 4로 나누기 해야 돼? 4로 나누기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2항에서 4로 나누기 했더니 이건가요? 이거를 x축방에 얼만큼 이동하라고요? 그럼 지수의 값이 뭘로 바뀌어? x값 대신 x-a를 대입해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b의 값은
또 있나요? 그, 제 질문은 아니에요. 네, 개인적인 질문. 네, 그냥 말로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로그 2의 x 제곱이라는 거가 있고 네, 이 로그 2x라는 함수가 있으면 네. 그 함수는 다른 함수나요? 네, 다른 함수죠. 네가 물어본 질문이 아마 이거 같습니다. 로그 2의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두 함수는 같지 않습니다. 정의역이 달라요. 그쵸? 그러면 로그 2x 제곱 이건 정의역의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고요. 약간 절대값 함수처럼 그려지나요? 맞아요. 첫 번째 그래프는 쌍으로 존재하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한쪽만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로그의 x의 값은 오른쪽만 그리는 거고요. 로그의 x의 제곱의 값은 0보다 클 때도 정의가 되지만 0보다 작을 때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쌍으로 존재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지수함수가 y의 값은 2의 x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로그함수의 값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로그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실수배 3배 하겠습니다. 로그함수의 실수배 3배 하겠습니다. 이거는 x축 반응을 평이동한 게 맞습니다. 지수함수의 실수배는 평행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로그함수의 실수배는 평행이동이 아닙니다. 지수함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2에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지수함수에는 실수배 되는 녀석의 값은 평행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로그함수의 3배 되는 녀석의 값은 이건 절대 평행이동이 아닙니다. 지수랑 다릅니다. 이거 꼭 차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수함수의 실수배는 평행이동이 맞고요. 로그함수의 실수배는 평행이동이 아닙니다.